소설 절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눈치고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어요. 올해는 117년 만에 11월 적설량이 최고라고 하던데요. 네, 저도 11월에 폭설이 이렇게 많이 내린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눈의 나라에 온 것처럼 온 세상을 한방눈으로 장식해 예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눈이 많이 내리는 절기인 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미소 선생님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참 덥다고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걸 보고 절기가 주는 의미를 새삼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네. 대설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은데 대설은 어떤 절기인가요? 네, 대설은 24절기 중 21번째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은 양력 12월 7일이나 8일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11월에 해당합니다. 네. 한자로는 큰데 눈설자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 눈이 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기 중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에는 다음에 있을 동지절기와 함께 본격적인 한파와 눈이 자주 내리는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네. 그리고 농부들에게 있어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눈이 잘 와야 보린 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네. 대설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설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자전인 설문해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설은 물 기운이 비로소 얼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대설에 대한 기록으로는 조선시대 세종 때 향약 집성방에 따르면 대설 기간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네. 날씨가 추워지며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백길도 막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기후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 같지만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시점을 대설의 시작이라고 보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간의 전통적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지역마다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다양한 전통적 관습과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매주 쓰기, 김장, 동지 팥죽 먹기, 네. 새 달력 걸어두기 등이 있습니다. 겨울철 먹거리를 대비로 집집마다 콩으로 매주를 쏘어 1년 동안에 먹을 장을 담그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는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네. 서로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눈썰기 경쟁, 또 도깨비 불, 설피에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네. 대설과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인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눈썰기 경쟁은 대설 시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눈을 쓰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쟁에는 누가 가장 빠르고 깨끗하게 눈을 쓸어내는지를 겨루며 우승한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도깨비불은 대설 기간에는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도깨비불은 눈이 내리는 밤에 나타나며 사람들을 유혹해 길을 잃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설피는 눈 위를 걸을 때 신는 특별한 신발로 네. 대나무나 칡넝쿨로 만든 끈을 신발에 묶어 눈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설피는 요즘 말로 겨울철 등산할 때 신는 아이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도 조상님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로움이 엿보이네요. 그렇죠. 속담도 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을 텐데 어떤 속담이 있었을까요? 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 네. 겨울 너는 보리의 이불이다. 네. 또 겨울 보리밭은 밟을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대설에 먹는 전통 음식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대설 이후 동지에 가까워지면 팥죽을 끓여 먹으며 악기를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팥죽을 드셨고 네. 또
겨울철 별미로 물을 이용한 시원한 동치미를 준비해 두셨고 네. 추운 날씨에 이제 대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 계피차를 자주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양식으로는 추어탕, 붕어찜, 잉어탕을 드시며 체력을 회복을 하셨고 네. 또 호박죽, 굴, 고구마, 귤, 곶감 등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드셨다고 합니다. 네, 주로 따뜻한 음식을 드시며 추위를 이겨내신 것 같은데 예. 겨울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요? 예, 첫째, 겨울철 건조해지기 쉬우며 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여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인데 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셋째, 출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번째, 빙판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다섯째,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체력을 유지하며 여섯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본인에 맞는 겨울철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나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안전하게 겨울의 낭만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대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대설은 자연의 순환과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네. 겨울철 눈이 쌓이는 것은 봄의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삶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네. 또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속에서 이제 균형을 배우는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설 시기에는 폭설로 인한 도로 결빙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해요. 또 한파로 인해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특히 노약자는 체온 유지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수도나 보일러 동파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네, 대설은 추운 겨울 속에서도 네. 새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고요한 겨울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연을 통해 인내와 소망을 배우는 시기로 삼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대설절기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신 서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절기인 동지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우리 동지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